안녕하세요. 과학이 톡톡 쌓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이다 시리즈 저자 박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모험을 떠날 때 처음에 만났던 게 이제 토끼였죠. 우리 사이다에서도 토끼가 나타나는데요. 토끼는 달나라에서 왔어요. 달나라에서 이제 시계 장인의 아들인 무늬가 토끼로 나오는데요. 이 토끼는 시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구로 여행을 오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앨리스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앨리스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천재 소녀 화가로 나와요. 보름달을 그리는 것이 가장 소원인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무늬는 시간을 찾아가는 여행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을 잘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달의 모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모양 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무늬를 쫓아서 시간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의 나라에는 또 마법사호 선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마법사호에는 3명의 선원들이 있습니다. 3명의 선원들 이름은 시, 분, 초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의 하나 이름이죠. 네, 그러면 우리 챕터를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 이제 앨리스가 노을을 그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 지는 시간인 노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해가 질 때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노을을 잘 그리기 위해서 마을에서 가장 시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 피터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피터 아저씨는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시각과 위치가 바뀐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밤하늘의 별이나 또는 하늘에 떠있는 해를 관찰하게 될 때는 대략 시간을 알 수도 있는데요. 그 대략 시간을 아는 방법을 우리가 각거리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각거리를 잴 때 실제로 각도기라는 도구를 재면 좋겠지만 그 도구가 없을 때에는 손으로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아저씨는 간단하게 손으로 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께서도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고 여러분 눈 앞으로 주먹을 이렇게 뻗어서 어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재어보면은 이 주먹 한 개의 너비 정도가 약 10도 정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먹마다 옆으로 또는 위아래로 얼마나 쌓이는지를 재면은 몇 도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달의 모양이 매일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달 모양이 매일 변해버리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는 하소연을 피터 아저씨께 하죠. 그래서 이제 무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 큰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무늬는 시계 장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시계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앨리스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시계 중에서도 해시계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여러분께서는 해시계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대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해시계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가 만드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지금이 몇 시인지 또 어떨 때는 계절이 언제인지 또 알아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늬가 해시계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위치가 이동했을 때 해시계의 시각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지구로 와서 시간의 나라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해시계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만드는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막대기를 세워서 이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와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앨리스와 무늬가 시간의 나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항해해줄 우리 지스타 선장님을 만나게 되고요. 마법사호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시, 분, 초 선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의 단위는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낸
12진법 내지는 60진법을 이용하면서 만들어낸 시간 체계예요. 이제 옛날에는 12라든지 60이라는 숫자가 좀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60이라는 숫자로 이런 시간 단위가 쪼개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달은 31일이고 어떤 한 달은 30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달은 28일, 29일일 때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근데 이제 이런 날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늘에서 본다면 지구 주변을 도는 달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한 달이라고 말했던 그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태양빛을 받아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재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한 달이 넘어갈 때 달의 모양이 바뀐다고 했는데 앨리스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달의 모양이 왜 바뀌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로는 빠르게 설명드렸지만 햇빛을 받아서 밝게 반사되는 그 달의 모양 부분이 지구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모양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 주변을 달이 돌 때 모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지구고 내 앞에 달이 있고 그 앞에 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달의 어두운 뒤통수만 보게 되죠. 그럴 때를 우리는 삭 또는 금음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밤하늘에서 달을 보기 어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 4일이 지나가면 점점 오른쪽이 차츰차츰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주 가는 달을 볼 수 있는데 그 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승달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달은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름달이 이제 생기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구의 뒤쪽으로 달이 놓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가 약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보름달이 보이는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늬는 과연 정확한 시계 또는 시각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원래 무늬가 지구로 올 때 갖고 왔었던 시계가 있었어요. 태엽 시계인데요. 근데 이 태엽 시계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간의 나라 여왕님이 그 태엽 시계보다 훨씬 좋은 여러 시계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시계가 좀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이 기계식 시계를 좀 더 자세히 또는 더 정확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시계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고 그걸 또 측정하는 도구들도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 좀 더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한 더 많은 얘기들은 사이다 시리즈에서 만나요.